2019년에 있었던 그 코비드-19의 영향으로 2020년 또는 2021년 지금 백신을 많이 맞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가 이제 종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짙어지고 있습니다. 자, 2021년 이후에 우리의 직장을 형성하게 될 9개 트렌드입니다. 물론 대세는 원격 근무에 대해서 상당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죠. 수업을 받거나 또는 원격으로 근무하는 것 자체가 이제 기업의 일상적인 일로 하나의 대세로 자리 잡혀가고 있는데 그 외에도 더 구체적으로 9개의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직원의 경험을 관리하는 거에서 직원들의 라이프 익스피리언스, 생활 경험입니다. 이때 라이프는 생명이 아니고 생활 경험을 관리하는 쪽으로 고용주들의 관심은 시프트 바뀌게 될 것입니다. 직원의 경험을 관리하는 것과 직원들의 생활 경험을 관리하는 것, 그것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결국 이제 팬데믹 때문에 기업가들한테는요, 자기 직원들의 일상적인 생활을 많이 알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팬데믹 때문에 직원들의 일상생활을, 개인적 삶을 더 잘 알게 됐죠. 근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작년, 올해에 걸쳐서 개인적으로 또는 자기 직업과 관계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자기의 사생활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직원들의 개인적 삶에 대한 그 직원들을 지지해 주는 것, 그것이 직원들로 하여금 더 나은 삶을 살도록 해 주는 것만이 아니고 오히려 성과도 더 좋게 만든다는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가트너의 20년 동안에 Reimagine HR Employee Survey라는 조사가 있는데요. 가트너라는 그 컨설팅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그 직원들의 생활 경험을 잘 관리했던 고용주들은요, 자기 직원들의 어떤 건강 상태의 양호함을 보고하는 숫자가 23%가 늘었고요. 자기들의 더 나은 육체적 건강 상태를 보고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17%더 늘었다고 얘기합니다. 즉 정신적 건강도 23%더 좋아졌고 육체적 상태도 17%더 좋아졌다라는 연구 조사가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는 좋지만 더 좋은 것은 기업주들이겠죠. 고용주들한테. 왜냐면요, 이들이 정신적, 육체적 상태가 좋기 때문에 그 성과가 더 늘었는데 21%더 증가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2021년, 2022년 이후에는요, 고용주들이 직원들의 재정 상태, 재정적 건전성, 가정의 건전성, 그 다음에 정신적인 건전성, 심지어는 우리 육체적인 건전성.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수면제 같은 좋은 약을 또는 좋은 베개 같은 거를 사주는 겁니다. 옛날에는 직원이 어디서 자든 집에서 자든 상관이 없었죠. 그러나 그것이 직원한테 꼭 베풀어야 되는, 즉 직원의 라이프 익스피리언스를 관리해주는 기업이 더 잘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인 정치적 디베이트, 논란거리에 대해서, 현재 논란거리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을 표명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직원들은요, 점점 더 자기 자신들의 가치와 맞는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역시 가트너 리서치에 따르면 2020년에 해봤는데 직원들 74%가 자기 고용주가, 자기 회사가 현 시대의 문화적인 정치적 논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CEO들은, 대표들은요, 이들의 능력을 잡아내고 매력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기에 반응하는 것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현 시대의 젠더 이슈라든지 또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말만 하는 것, 기업에서 성명을 발표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자원들을 투자하는 대표들, 기업의 경영자들은요, 그만큼 더 적극적인 직원들로서 보상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직원들의 숫자가요, 사회적 반응에 기업이 했을 때 40%, 60% 늘어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40% 정도만 연구조사에 따르면 기업에서 적극적인 태도를 같이 할 때 거기에 성과를 더 냈는데, 이제는 60% 정도가 조직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반응을 했을 때 그만큼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었다는 지수가 나왔어요. 세 번째로는요, 젠더 웨이지 갭. 지금 코로나 위기 시대에 여성들이, 노동자층 중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더 큰 타격을 입는다고 볼 수 있는데,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옴에 따라서 결국은 젠더 웨이지 갭, 성 간의 임금 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많은 조직들은 이미 하이브리드의 노동력을 구성하고 있죠. 직원들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하이브리드 식으로 해가지고 직원들로 하여금 뭐 기업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고, 집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또 커피숍이나 제3의 장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이브리드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브리드 식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을 한번 봤더니 남성들은 직장으로 더 많이 복구하고 싶어 하고요. 여성 직원들은 집에서 더 많이 근무하고 싶은다는 비율이 다른 거예요. 남자들은 더 직장으로 오려고 하고, 여성들은 대수님 더 집에서 일하려고 하는 성향이 더 짙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트너 서베이에 따르면요, 역시 매니저들 64%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재택근무, 원격 근무하는 노동자보다 사무실 근무자가 더 성과를 많이 낸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집에서 근무하는 자들보다 더 많은 월급도 인상시켜 줄 거고, 진급도 더 우선권을 주겠죠. 근데 실제로 2019년 팬데믹 이전에 조사하고요, 2020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조사를 해봤더니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풀타임, 정규직, 원격 근무자들이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정규직 직원들보다 5% 많은 성과를 냈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남성들이 사무실에서 더 일하고 싶어 하고, 매니저들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성과를 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 매니저들은 사무실에서는 더 많은 남자들한테 혜택을 줄 것이고, 여성들은 더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여성들은 집에서 자택 근무하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요. 이런 격차가 점점 더 생길 거라고 예측하고 있고요. 네 번째로서는요, 새로운 규제가 말이죠, 직원들의 감시 활동을 막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 동안에 직원들을 좀 어느 정도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요.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장비를 사고 직원들이 딴짓을 못하도록 감시할 수 있는 장비를 샀는데, 이것이 이제 직원들의 사생활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직원들은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역시 가트너의 연구에 따르면요, 직원들의 50%도 채 자기 개인의 데이터에는 회사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사생활을 확보하고 있는 회사의 데이터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50% 이상이 회사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44%가 자기가 어떤 개인적인 사생활을 감시받고 있다는 정보를 전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각 주정부라든지 지역에 있는 각 정부 단체들은요, 고용주들이 직원들을 감시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해주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아무래도 통제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의 규제들이 직원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고요. 다섯 번째는요, flexibility. 결국 이제 직업의 어떤 융통성이 로케이션보다는 타임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원격으로 이렇게 근무하는 것이 일상화됨에 따라서 아마 이 이후에도 가능하면 그렇게 되겠죠. 다음에 어떤 한 차례 플렉서빌리티는요, 직원들이 언제 일할 것인지 그것과 관련될 것입니다. 어디에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역시 가트너 컨설팅 회사의 자료에 따르면요, 36%의 직원들만이 40시간 정규적인 규칙 있는 일주일간의 그 시간이죠. 거기를 에서의 그 조직들에서 36%만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가졌거든요. 근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어느 곳에서 일하든지 간에 시간을 배당한 노동자들의 55%는요, 높은 성과를 이루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실에서 40시간 일하는 사람이 36%가 하이 퍼포머였는데요. 시간이 부여돼서 그 시간만큼 어디서 일하든지 간에 가택이든 또는 제3의 장소든 간에 거기서 일하고 있는 직원의 55%가 하이 퍼포머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일의 생산성은요, 로케이션보다는 타임으로 더욱더 관심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큰 기업들은요, 코비드 백신을 직원으로 해서 많이 벌크 퍼처스에서 다량으로 구매를 할 것이고, 이것을 자기 회사의 장점으로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끌어들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는 언제든지 코비드 백신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의 다가올 백신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새로운 백신도 신속하게 사들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직원들이 회사의 높임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인재들이 모이게 되겠죠. 게다가요, 코비드 백신 리콰이먼트, 회사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코비드 백신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어떤 증명서 제출하라고 그럴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사실 직원 입장이 자발적으로 내가 백신 맞았다라고 접종 증명서를 낸다면 문제가 없지만, 직원이 꺼려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다른 이유 때문에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 자체 때문에 회사는 소송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요, 정신건강이 새로운 노말로 자리 잡을 겁니다. 직원이 이제 멘탈 헬스에 대해서 얘기하는 금기였죠, 사실. 좀 약간 정신병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트너의 조사에 따르면요, 2020년도에 걸쳐서 2019년부터 2020년 전체에 한 1년을 잡았더니요, 직원의 그 복지 예산이 45%가 증가했는데, 그 많은 부분이 바로 정신적인, 정성적인 복지 프로그램에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직원들의 정신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작년 3월 달이요. 즉 3, 4월 달 막 코로나 바이러스 기승을 부릴 때 조직의 기관들의 68%가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새로운 정신 프로그램을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2021년, 2022년도 직원들의 정신적인 건강 상태에 대해서 기업이 더욱더 관심 쓰는 직장 환경이 될 수밖에 없고요. 여덟 번째는 지금 뭐 미국에서 스킬 갭이 굉장히 크는데요. 이 스킬 갭을 채우기 위해서 인재들의 어떤 재능을 렌트, 빌리는 것 쪽으로 가게 할 겁니다, 분명히.
옛날처럼 직원을 고용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회사들은요. 2017년보다 어떤 연구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서 2020년에는요. 직업 광고를 냈는데 회사에 구인 광고를 냈는데 33%더 많은 스킬을 요구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2017년에 비해서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스킬들을 기업 쪽에서 요구하고 되는 그런 광고들을 발견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조직들은요, 그냥 현존하는 직원들의 능력을 자꾸 재교육시키고 다시 스킬, 기술을 갖도록 확보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변하고 있는 스킬에 대한, 기술에 대한 니즈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아예 돈을 더 주고요. 그런 스킬 부분만, 그런 기술이 있는 사람들만 데려다가 쓸 가능, 즉 그 탤런트를 렌트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점점 더 스킬이 있는 자들은요. 회사 정규직 외에도 자기가 시간을 내서 그 탤런트를 빌려주든지 아니면 아예 프리랜서로서 자기의 스킬을 여기저기 팔 수 있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가나 주들이 말이죠. 회사들로 하여금 예전에는 기업이 이쪽으로 오면은 자기 주 쪽으로 오면은 relocate 하면은 혜택을 주고 세금 혜택을 주려고 했죠. 근데 이제는 그런 성향보다는 개인 인재를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클라호마 털사라는 게 있죠. 캔사스의 토페카라는 시가 있는데요. 거기에서는요. 직원들이 오면은요. 회사원이 오면은 15,000달러, 약 2천만 원 정도를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재가 오는 것이 그 주로서는 발전이 된다고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을 유치하기보다는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인재들을, 사람들을 끌어들이는데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상 이렇게 9가지의 2020년 이후에 직장에 새로 생기는